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판에게 있어서 5가지 프린시플, 그러니까 원칙적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5가지 이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한테 있어가지고선 이제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석은 또 어떤 내가 레벨에 올라갔든지 간에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꼭 넣고 계셔가지고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판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다가 이 돈 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심판들이 돈가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가장 심판이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추측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추측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지 못했고 또 위치가 안 좋아 있을 때 이 심판을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앵글 싸움이거든요. 이 앵글 싸움이에요. 네? 이 앵글에 따라 가지고 각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어쨌든 간에 내가 오심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보지 못했다, 또 그리고 추측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들도 어려움이 처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팀에서도 컴플레인이 있고, 요즘 선수들은요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판정을 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선 예를 들어 동아리 선수들도 그래요. 아니 심판님 아까 그거 보셨어요? 그럼 솔직히 나 사실 추측했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이런 추측을 했구나라고 반성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또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추측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심판을 기본적으로 공격자를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파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또 플라핑 하는 선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물론 수비자도 하지만 공격자가 플라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팀이나 아니면은 팬들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공격자를 보잖아요. 공 가진 공격자를 보지 수비자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심판들은 달라요. 우선 수비자를 봐야지만이 정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수비자의 행동을 보고 공격자를 보게 되면 착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수비자를 보고 판정해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조금 아까 돈 게스하고 좀 그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 휘슬 불지 마라. 그 공격자의 리액션을 보고 내 동료 심판이 아주 베스트 스팟에 있어요.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 동료 심판한테도 영역을 침범해가지고선 나쁜 짓을 하는 거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레프리 그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내 그 1번 구역이 있어요. 내 담당 구역인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역이고, 이 구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특히 선수와 선수 사이를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공격자와 수비자의 사이를 보지 않으면은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 더 볼 에어리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윅사이드 쪽에 말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삼심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슬랏 사이드가 되겠죠. 슬랏 사이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빅맨이 있다. 그러면 내 슬롯 사이드에서 볼이 이제 없는 구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구는 볼 없이 하는 팀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볼 없이 움직이는 그런 선수들. 볼 없이 움직이고. 왜냐하면 내 수비자를 어떻게든지 간에 따돌리고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가서 볼을 잡는다 그러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요즘에 스페이싱 바스켓볼이라고 그래서 이 공간 확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간을 얼마나 내가 넓게 펼쳐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5명이 해가지고 계속 다 골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 공격이 되겠습니까? 공격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볼 없는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엘보로다가 린치를 가한다든가, 아니면은 유니폼을 잡고 자리를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선수가 지나가는데 발을 쓱 넣어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윅사이드 쪽을 잘 관장을 했을 때 그 경기에서 더 이상 피지컬하지 않고 경기가 굉장히 무난하게 선수들이 정말 농구만 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심판이란 뭐냐? 자, fair call makes everybody a good referee다 그러면 좋은 심판은 뭐예요? 좋은 심판은 누구에게나라는 거는 10명의 선수가 있고 코트에는 그 다음에 뭐 벤치, 에어리어라든가 이런 심판이 다 이 관리를 하는 관장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선수들이나 스태프들한테 똑같이 공정하게 판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심판의 역할이고 심판의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2번 내가 뭐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referee must always control emotion은 나중에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도 나올 거예요. 내가 정말 다 내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심판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하여간에 뭐 흥분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정확하게 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정할 때마다 와가지고서 컴플레인 한다든가 이랬을 때 사람이 뭐 흥분도 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는 항상 캄다운해서 내 그 마음을 갖다가 진정시키고 정말 이게 같은 마음을 갖고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 경기가 예를 들어서 40분 경기가 되건 아니면은 뭐 10분 경기가 되건 그때 계속해서 나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트에서 이제 심판 태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뭐 심판에 대한 뭐 개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자, 시그널은 일단은 우리 심판은 이 시그널로다가 모든 걸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게 이제 그 코트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 예를 들어서 주먹을 줬다. 주먹을 쥐게 되면 이건 뭐예요? 파울이에요. 주먹을 쥐고 했으면 파울인데 이게 차징이냐 아니면 디펜스냐는 이제 나중 문제고 시간을 멈춰. 파울에 의해서 시간을 멈추는 거는 주먹을 쥐게 됩니다. 주먹을 쥐게 돼요. 그리고 이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5 차징 해서 이 간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심플하지 않으면은 시그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농구라는 경기는 습관성 운동이기 때문에 이 슈터도 예를 들어서 슛폼이 이렇게 잡혀진 이 선수는 고치기 굉장히 힘들고요.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예를 들어서 파울인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거는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습관이 되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습관할 때 굉장히 정확하고 그 다음에 5 락 투샷 이런 그런 그 속도와 그 다음에 간결함 그 다음에 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우리한테 농구 심판한테는 코트에서 내 언어기 때문에 전달하는 언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거울 보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내 체형에 맞게 키가 좀 작으신 분들 그 다음에 키가 큰 분들 마른 분들 좀 그 체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개인한테 맞게 해가지고선 시그널을 자꾸 그 개발을 해내시고 정말 그 더 세련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너링 있죠. 뭐 동료들하고의 내가 얼마나 콜라보레이션 잘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코트에서 심판의 태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 이 부분은 자 제가 정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게임을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긴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요령이 뭐냐면 이 배에서부터 나오는 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리핑 그러면은 사실 트리핑 하면서 이걸 갖다가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파울 걸었어요. 휙 불어놓고 그 다음에 트리핑 파울에다 휙 해서 내 목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저 배에서부터 나오게 되면 그 긴장이 어느새 풀려가지고 나는 그냥 경기에만 아주 집중하는 심판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정말 그 체육관에 쩌렁쩌렁 해가지고 하면 선수들이 심판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성실하게 경기에 임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나한테 또 신뢰가 또 이제 쌓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도 긴장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굉장히 좀 그 심판이 믿음이 가는 거죠. 믿음이.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판정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보이스 같은 경우는 크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바꿔 얘기하면 토킹이죠. 토킹. 그 다음에 이제 매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트에서 이제 애티튜드라고 그러는데 퍼포먼스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바르게 서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리 한 짝 뭐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팔짱을 끼고 막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러면은 그 보는 그 관점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이게 뭐 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팀에서도 그렇고 아니 저 사람 뭐 이렇게 권위적이야 뭐 막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세, 이 매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심판은 어떻게 보면 유리잔 속에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방에서 뒤에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다 봅니다. 내가 어떤 행동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한테 습관적으로다가 잘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처음에 특히 배우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너 여건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제 코트에서의 존재감이 이미지 메이킹이 어떻게 보면은 좋게 돼 있느냐 아니면은 안 좋게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심판은 자기가 자기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트의 심판 태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다가 여기서는 좀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으로서의 이제 기본 체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심판 체력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게 요요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지껏 했던 셔틀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언제, 어느 때 할 거니까 준비해 이게 아니고, 내일 체력 테스트 할 거니까 준비해. 이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하거든요. 그러면 시즌 뭐 6라운드까지 있으니까, 라운드마다 해가지고 한 6번을 지금 합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도 하고. 이런 부분들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파워.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순발력. 물론 이제 다른 적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심판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턴오버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뛰잖아요. 그리고 부상이 있게 되면 또 이제 교체도 되고 그러는데 심판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킬레스 끊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내 동료 심판들 중에. 특히 겨울에 또 비 오는 날, 뭐 이런 날 같은 경우. 그래서 충분히 더 풀어가지고선 또 스트레칭 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가. 이 턴오버가 났을 때 갑작스럽게 먼저 가 있어야 되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상이 굉장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순발력에 대해서 많이 근육 강화를 하라. 이런 부분이고.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뭐 더군다나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체력도 좋아야 되지만 체격도 굉장히 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힘도 좀 많이 기르시고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뭐 마른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당하게 웨이트가 있는 사람하고는 보는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심판은 보여주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 엔두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내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2시간을 뛸 수 있어야지만 그 게임을 갖다가 내가 담당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플렉시빌리티는 아시겠지만 유연성, 너무 딱딱해가지고 뛰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무슨 로봇처럼 걷는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유연하면서 사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외유내강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드럽게 이게 이제 몸은 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내성이 있는 그런 심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블하고 또 이거는 몸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음도 좀 유연한 마음을 갖고선 이 심판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질리티는 뭐라 그럴까요? 좀 민첩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선수들한테도 다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심판들 같은 경우는 심판들이 또 심판들만의 그런 그 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은 선수는 선수대로의 그런 움직임, 그 다음에 체력 트레이닝 방법이 있으면은 이 심판은 좀 더 다른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밸런스 이건 여러분들한테 말할 것도 없이 균형이 좀 잘 맞아야 되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경기도 많고 모바일로 다 하는 그 오락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심판들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어깨가 치우치게 되면은요, 이제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한쪽 어깨가 치우쳐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 골반이 삐뚤어져 가지고 우선 아킬레스나 아니면 족저 근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균형도 좋고 건강 관리를 잘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판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 6가지 꼭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해 나가시기 바라고 이런 거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심판의 10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심판의 10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